토트넘 팬들에게는 매우 뼈아프게도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추측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식 발표입니다. 첼시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포체티노의 선임 소식을 전한 겁니다. 첼시는 다음 시즌부터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23-24 시즌부터 남성팀의 감독으로 부임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포체티노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감독직을 맡게 되며 계약 기간은 2년이다. 구단의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포함한다라면서 첼시가 포체티노와 최소 2년, 옵션까지 포함하면 3년 계약을 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첼시의 공동 단장 2명은 포체티노의 경험과 탁월함에 대한 기준, 품격 있는 리더십과 인격은 첼시를 더 발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는 여러 리그와 언어권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을 하던 이기는 감독이다. 그의 정신, 전술적 접근, 그리고 헌신은 그를 탁월한 후보로 만들었다라면서 포체티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죠. 아직까지 단장도 없고 감독도 없는 어떤 팀과 매우 비교됩니다. 하지만 첼시의 이번 시즌 성적은 토트넘보다도 더 최악의 상황인데요. 리그 순위가 12위까지 떨어진 건 29년 만에 겪는 대굴욕입니다. 첼시는 지난 93-94 시즌에 리그 14위를 했던 이후 거의 30년간 12위까지 떨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7년 전에 잠깐 삐끗했을 때도 리그 10위는 했거든요. 지난 시즌 3위로 챔스에 나갔던 팀이 중간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는 게 매우 상식밖의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수많은 악재가 겹치면서 아무도 예상 못한 참사가 일어난 거지만 어쨌든 새롭게 취임한 구단주가 과욕을 부리면서 생긴 일이죠. 괜히 잘하던 투엘 감독을 자르면서 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투엘은 첼시에서 100경기를 했는데 60승, 23무 16패, 승률은 60%로 아주 뛰어난 전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구단주의 눈밖에 나면서 갑자기 경질이 됐습니다. 당시 거론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호날두의 영입을 거절했다는 건데, 호날두가 메뉴에서 했던 짓을 보면 이것도 투엘의 말이 맞았죠. 참고로 투엘은 뮌헨의 감독으로 이번 시즌 겨우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투엘을 쫓아내고 브라이튼을 지휘하던 포터를 데려왔는데, 포터 역시 중도에 경질되면서 첼시는 완전히 갈피를 잃고 말았습니다. 구단주의 말을 잘 듣는 감독이라 성적 부진에도 꽤 오래 버티긴 했는데 성적이 너무 기대 이하였거든요. 포터의 성적은 31전 12승 8무 11패, 승률로 따지면 38.7%밖에 안 됩니다. 14위를 했던 30년 전 이후에 30전 이상을 지휘한 감독들 중에서 승률이 단연 꼴찌입니다. 14위 당시 감독을 포함해도 밑에서 2위.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최근 30년간 최악의 감독이라고 해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구단주의 전폭 지지로 총 1조 원에 달하는 이적료를 쓰면서 성적은 오히려 추락해버렸으니까 솔직히 더 빨리 잘렸어야 합니다. 영국 매체인 이브닝 스탠다드는 첼시는 새 구단주 체제에 6억 파운드 정도를 이적 자금으로 썼다. 하지만 리그 중위권에 그치며 악몽 같은 첫 시즌을 마무리했다라면서 첼시가 이적료로만 6억 파운드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6억 파운드는 하나로 9,800억,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였네요. 그런데 투자의 결과가 승률 38.7%로 리그 중위권이라니 바로 해고했어도 안 이상합니다. 하지만 구단주가 라커룸에서 들어오는 황당한 만행을 허용하면서 사내 정치는 투엘보다 더 잘했는지 포터는 성적에 비해 오래 버텼습니다. 그래도 30년 만에 최악의 성적으로 결국 포터 감독도 쫓겨났는데 긴급 소방수로 투입된 게 첼시 레전드 출신인 램파드입니다. 이번 시즌 램파드는 에버튼의 감독으로 팀을 강등권까지 추락시킨 장본인인데요. 에버튼을 지휘했던 1년 동안 44전 12승 8무 24패로 승률 27.3%, 패배가 승리 2배인 감독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감독을 소방수로 데려와서 팀에 초를 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 램파드가 첼시를 맡았을 때는 그래도 승률 50%는 넘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4승 17무 23패로 52.4%였죠. 겸사겸사 구단 레전드이기도 하니 위기에 빠진 첼시를 구해줄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램파드는 포터보다 더한 감독이었습니다. 선수단 장악은 하나도 못하고 전술적인 역량도 매우 떨어지면서 시즌 마지막 11경기에서 고작 1승만을 거두는 초라한 성적으로 첼시를 수렁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승률로 따지자면 9.1%로 정말 어이가 없는 기록이죠. 네. 새롭게 부임한 미국인 구단주가 프리미어리그를 너무 쉽게 봤나 봅니다. 그냥 돈만 쓰고 선수만 데려오면 성적이 알아서 오를 줄 알았겠지만 그렇게 만만한 리그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돈도 안 쓰는 짠돌이 회장보다는 6억 파운드씩 팍팍 쓰는 구단주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램파드는 마지막 뉴캐슬전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둔 뒤에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후임으로 올 포체티노를 향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첼시에 문제가 아주 많다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포체티노의 커리어를 보면 이 정도 수준의 클럽에서 선수들과 일하며 더 많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팀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성적이 반등할 거라는 기대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첼시는 갈 길이 멀다. 그게 내가 6주 동안 파악한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기준을 얘기했는데 첼시의 기준은 매우 떨어져 있다. 이번 뉴캐슬전이 내 마지막 경기였고 앞으로 볼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포체티노 감독이라 하더라도 무너진 첼시의 기강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램파드가 말한 최고의 난관은 첼시 선수단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6억 파운드를 써서 19명의 선수를 데려오다 보니 선수단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사실 이건 전임 감독이었던 포터가 제대로 선수단 관리를 못하면서 안에서부터 골맞다고 봐야 합니다. 램파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유명한 선수가 선발 제외 혹은 명단 제외가 됐고 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선수단 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줬다는 건데요. 램파드가 말한 포체티노의 숙제는 첫째, 선수단을 잘 정리할 것, 둘째, 남은 선수들의 체력을 향상시킬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공격적이면서 승리하는 태도를 심어줄 것입니다. 포체티노가 토트넘을 맡았을 때는 케인, 손흥민, 알리, 에릭센을 잘 조율해서 데스크라인이라는 조합을 탄생시켜 최고의 공격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PSG 시절에는 네이마르와 은바페 등 쟁쟁한 스타 선수가 너무 많다 보니 선수단 장악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이 스타 플레이어 치고 매우 겸손하다는 건 모두가 알잖아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첼시에는 네이마르나 은바페급의 월드 클래스 선수는 아직 없어서 포체티노의 장악력이 발휘될 여지가 그나마 많다고 예상됩니다. 그동안 첼시를 먼저 맡았다가 토트넘에 부임했던 적은 꽤 있는데 토트넘 출신의 감독이 첼시에 부임하는 건 처음입니다. 당장 최근에 무리뉴와 콘테 모두 첼시에서 리그 우승을 하고 나중에 토트넘에 부임한 감독들이죠. 영국의 토크스포츠는 포체티노의 첼시 부임 소식에 그의 자서전을 불태우는 토트넘 팬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팬은 불붙은 화로 위에 포체티노의 자서전을 던지면서 그를 배신자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토트넘의 애초에 포체티노에게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배신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레비가 무능을 인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다가 뺏겼을 뿐이죠. 지금까지 감독 선임을 못한 걸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뻔하잖아요. 어서 토트넘의 감독 선임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위는 난리인 것 같은데 투엘이 3개월 만에 사임하고 토트넘에 올 확률은 없겠죠? 레비가 정신없이 어떻게 일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